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8월 22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경증 환자 응급실 본인 부담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추석 연휴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당직 병원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경증 환자는 지역 병요의원을 이용하도록 분산하여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며 여름철 확진자 수가 당초 예상 규모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병청은 추가 확보한 코로나 치료제 17만 명분을 다음 주 공급합니다. 한국은행이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뛰고 가계 부채가 늘면서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공급될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 임대주택 중 최소 5만 가구가 분양 전환형으로 공급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든든 전세주택 물량도 늘어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본인 부담 비용을 인상합니다. 한편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서 당직 병의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증 환자와 비응급 환자가 권역센터나 지역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 내지 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인상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진찰료 추가 상향도 추진합니다.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상 금액에 추가 상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증 응급 환자와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한편 응급 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 전원 체계도 정비합니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 기준인 프리케이타스를 9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진료 체계를 위해 코로나19 유행 지속 시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때 환자를 구제하는 가칭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의사들의 처벌 부담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인사와 환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대면과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료 분쟁 조정 절차를 도입하고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 특례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자 보상은 늘리고 의료기관의 배상 부담은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팔랐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올여름 유행에 따른 확진자 수는 당초 예상보다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가 속출함에 따라서 정부는 추가로 확보한 치료제 17만 명분을 다음 주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이달 셋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450여 명으로 전주 대비 5.7% 늘었습니다. 이달 첫째 주 증가율이 85.7%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겁니다. 이번 여름철 유행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당초 예측한 8월 4주차 주간 약 35만 명 규모보다 발생 규모가 작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를 통해 확보한 코로나 치료제 26만 2천 명분을 전국 약국 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내로 6만 명분을, 오는 26일부터 17만 7천 명분을 순차적으로 공급합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이달 들어 20일까지 561만 개가 생산돼 유통되고 있습니다. 검사 키트는 인터넷과 편의점, 약국 등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주말과 야간에도 진료하는 발열 클리닉을 공공병원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과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개학을 앞둔 전국 학교에는 앞서 코로나 예방 수칙이 배포됐습니다. 증상이 심한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을지 연습 마지막 날 전국 단위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 가운데 공군이 가상의 적기가 공격해오는 모의 공습 비행을 지원했습니다.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궁 유도탄의 공중 수송 훈련도 처음으로 실시됐는데요. 실전 같은 훈련 현장을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상공의 F-15K 전투기가 날아듭니다.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대구 도심의 상공에도 F-15K 전투기가 등장해 저공 비행합니다. 훈련에는 경기 남부와 경북, 전남에서 F-15K와 FA-50, T-50 등이 참여했습니다. 을지 연습 마지막 날, 전국에서 실시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공군은 가상의 적기가 공격해오는 모의 공습 비행을 지원했습니다. 공군의 C-130J 수송기가 유도탄의 공중 수송을 위해 대구 기지로 착륙합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의 하나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핵심 전력인 패트리어트와 천궁 유도탄을 공중으로 수송하는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훈련은 미사일 방어부대에 유도탄을 재보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안전을 고려해 실제 유도탄과 같은 크기와 무게의 모의탄을 사용합니다. 화물 운반대에 단단히 묶인 유도탄들이 수송기에 실리고 김해기지에 착륙한 수송기에서 안전하게 유도탄을 내리면서 훈련이 마무리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유도탄을 신속하게 재보급하는 역량을 숙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야외 기동 훈련과 연계하여 유도탄 공중수송 역량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군 당국은 정부 연습인 을지 연습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를 새로운 상황과 국면을 상정해 오는 29일까지 이어갑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민관군이 함께 참여한 올해 전국 단위 을지 연습이 마무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현석 기자, 먼저 이번 을지 연습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을지연습 전후합 상학 진행을 먼저 하기 전에 저희가 을지연습의 개념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를 가정해 정부 차원에서 해마다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입니다. 올해 전국 단위 을지연습은 지난 19일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본격적인 연습 전 국방전쟁 수행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9일 전시계획상 모든 편성 인원을 대상으로 전시 소산, 이동 훈련을 실시했고 공무원 필수요원 불시 비상소집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을지연습은 민간군이 하나로 뭉쳐 진행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습기간 국가 주요 비기관시설을 대상으로 적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군 사이버 통합 훈련이 이뤄졌고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민관, 군경, 소방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드론 테러, 폭발물 발생 등을 가정한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종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뉴스 리포트로도 봤듯이 이번 을지 연습에서는 특히 이 군 차원의 훈련이 대폭 늘어난 게 눈에 띄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을지 연습을 계기로 진행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지상과 해상, 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10건 늘어난 48건입니다. 특히 육군의 연합 공중 강습, 공격 작전 훈련과 공군의 연합 공대공 실사격 및 공대지 폭격 훈련 등 여단급 훈련은 지난해 4건에서 올해 17건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국방부는 훈련 확대로 한미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연습에 다수의 유엔사 회원국 장병이 참여한 만큼 유사시 한미동맹과의 상호 운용성과 실전성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을지 연습 마지막 날 전국에서 동시에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열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 1분 동안 공습경보 훈련 사이렌이 전국에서 울렸습니다. 이번 훈련은 2시부터 20분간 진행됐는데요. 15분 동안 훈련 공습경보가 내려졌고 이후 5분간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경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후 2시 20분 훈련경보가 모두 해제됐고 일상으로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민방위 훈련을 현장에서 취재했는데요.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청사에 상주하는 직원 모두가 승강기가 아닌 비상계단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대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부처별로 나눠진 대피 공간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동하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대피소 이동 이후에는 안전교육장에서 심폐소생술과 방독면 착용법 등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민방위 훈련을 통해 온 국민이 실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숙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전국 곳곳의 도로 위에선 모세의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위 훈련의 일환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진행된 건데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지켜낸 현장, 김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후 2시 민방위 훈련을 알리는 공습 경보가 울리자 도로 이동이 통제됩니다. 이어 소방차 6대가 줄지어 출동합니다. 역부터 소방서까지 5.5km 구간을 소방차가 지나는 동안 사이렌 소리와 비켜달라는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 동참합시다. 차량들은 도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지며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번 을지 연습과 연계한 민방위 훈련 일환으로 전국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열렸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도로가 좁아 소방차가 다니기 어려운 지역이 훈련 장소로 선정됐습니다. 이 소방차 길터주기는 생명이라든가 또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지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하면 일반 도로에서는 좌우측으로 갈라져 양보하고 일방 통행로와 교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잠시 멈춰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사를 결정짓는 소방차 골든타임은 7분. 지난해 전국 평균 소방차의 목표 시간 내 화재 현장 도착률은 68.1%였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차량이 양끝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모세의 기적에 빗대곤 합니다. 시민들이 만든 이 기적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7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로 다시 한번 동결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뛰고 가계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건데요.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연 3.5%인 현행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로 다음 기준금리 결정 시점을 고려하면 1년 9개월간 역대 최장 동결 기록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 동결을 택한 건 최근 부동산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6월보다 0.76% 올라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19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달 들어서만 벌써 4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되는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인하 폭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원달러 환율 안정과 외국인 자금 유출 방어에 도움을 줄 거란 판단입니다. 국내 소비자 물가에 대해선 앞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로 지난달보다 소폭 올랐지만 물가 추세를 전망할 수 있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2.2%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에서 감소한 2.5%로 예측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는데 민간 소비 등 내수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소비도 점차 회복돼 원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정부가 88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내년까지 공급될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 임대 중 최소 5만 가구를 분양 전환형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든든 전세주택의 물량도 늘릴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민간 건설업자가 분양하기 위해서 지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일반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 임대주택. 정부는 지난 8일 내놓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내년까지 2만 1,000가구 플러스 알파를 추가로 더 사들여 총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물량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공급되는데 올해에만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월세형은 13,600가구, 전세형인 든든 전세주택은 약 3,400여 가구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특히 입주자가 최소 6년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도 새롭게 공급할 방침입니다. 주택 착공 시점에 위치와 평면도, 예상 임대료 등의 사전 정보를 제공한 한편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는 착공 이후 품질 검사를 마친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조기 모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분양 전환 자격을 비롯해 입주 자격 등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11월 든든 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허그 든든 전세주택의 공급 물량이 2년간 16,000가구로 늘어나고 기존 경매 낙찰 방식과 별도로 경매 전 집주인과의 협의 매입 유형이 새로 신설됩니다. 기존의 허그 든든 전세는 대위 변제에서 경매 낙찰까지 1년 넘게 걸려 공급 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 신청을 다음 달 6일부터 받고 내년까지 6,000가구를 추가로 매입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임차인은 기존의 든든 전세와 마찬가지로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최종 계약까지 후속 조치에 주력하는 한편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준비 상황을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축의 팀 코리아가 선정된 직후부터 정부는 후속 조치에 속도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23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해 9월 체코 방문을 약속했습니다.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양국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전 사업뿐 아니라 교역과 투자, 첨단 산업 전반으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코로 특사단을 파견해 피알라 총리와 면담하고 대통령 감사 친서도 전했습니다. 양국 산업부 장관 간 직통전화 한 라인을 구축하고 실무를 뒷받침하는 국장급 정례 협의체도 운영 중입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하는 한편 원전 협력이 촉매가 되어 R&D와
교육 혁신 분야까지 양국 간 협력이 대폭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특별 전담팀을 통한 준비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직후 체코 원전 건설 관련 협상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려 체코 발주사와 계약 협상 방안을 논의했고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를 열어 최종 계약 협상과 지원체계 정비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21일 장호진 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성태윤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열린 한체코 협력관계 심화 TF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다음 달 체코 방문을 앞두고 체코 원전 수주 진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원전 발전뿐 아니라 금융과 산업, 에너지와 과학기술,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체코에서의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 수출로 이어지도록 유망국과 수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냅니다. 중장기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인력 양성과 공동부지 조사 등을 통해 수출 기반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공급망에 대비해 정부가 새 통상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범위를 전 세계 GDP의 90% 수준까지 넓히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핵심 광물 공급망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최근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자국 중심주의가 강해지면서 세계 공급망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 분쟁도 공급망을 흔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연대와 공조를 근간으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과 실현을 위해 새롭게 통상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 세계 GDP의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구축한 FTA 범위를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요국과 경제 동반자 협정 EPA를 체결하는 등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합니다. EPA는 FTA에 비해 시장 개방 강도는 약하지만 공급망 협력 등을 더 강화한 형태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의 EPA 협상을, 아프리카에서는 탄자니아, 모로코와 협상합니다. 정부는 또 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합니다. 공급 과잉 논리가 아마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중요한 어떤 그런 논리로 작용을 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된 사항도 앞으로 또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특히 올해는 다가올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미 투자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합니다. 한편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대비책도 마련했습니다. 2027년까지 호주, 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 대상 5에서 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 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은 IPF 공급망 협정 위기 대응 네트워크의 초대 의장국으로서 인태 지역 내 공급망 체계를 이끌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미국 등 14개국과 EU가 참여하고 있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는 물론 우리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도 추진해 나갑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를 통한 수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가 간이 수출 신고 금액 기준을 2배로 높이는 등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15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수출업체 상당수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입점을 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역과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진입 과정의 어려움과 행정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다품종 소액 거래가 많은 시장 특성에 맞추어
수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행정부담을 절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간이 수출 신고 금액 기준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배 올리고 해외 주문자가 같을 경우 여러 판매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해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구축된 관세청의 무역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고 관세청 우수기업 명단에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기반을 해외 시장 개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물품의 목록 통관 수출 시 품목번호 2단위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세종학당 혁신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세종학당은 전 세계 88개 나라 256곳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확산의 전진 기지입니다. 정부는 세종학당을 더 확대하고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아이세종학당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고시인 결승에 진출한 제1한국계 교토국제고등학교 선수들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학생 수가 159명에 불과한 교토국제고가 결승전에 진출한 건 매우 대단한 일이라며 선수들의 투지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제1한국계 민족학교 교토국제고는 23일 도쿄 관동제일고와 우승컵을 두고 막판 승부를 펼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15 통일 독트린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쓰레기 풍선 살포가 대북 전단 때문이란 얘기는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외신 기자들의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이 자유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실천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까지도 북한은 이번 독트린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우리의 제안을 심사숙고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도 호소했습니다. 북한 주민 정보 접근권 확대 방안에 대해 김 장관은 폐쇄 사회에서 정보 접근권은 그 시대의 첨단 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현재 국내외에서 첨단 기술을 동원한 정보 접근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를 향한 자발적인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10여 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낸 북한. 대북 전단이나 확성기 방송이 풍선 살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물 풍선을 보낸 것이 대북 전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만은 그건 북한의 주장일 뿐이다. 그러면서 풍선 살포에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가 확성기 재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최근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10대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음 건강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한 조사에서 중고등학생의 37.3%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답했고 26%는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심리 정서 문제를 체계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적인 학생 마음 건강 대응을 위해서 그동안 분절적으로 접근하던 그 문제점을 극복해서 통합적 관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생이 어려움을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예방부터 회복까지의 전 과정을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지원합니다. 먼저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마음 건강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마음 이지 검사를 활용해서 언제든지 학생에 대한 마음 건강 진단을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학생은 교내에 설치된 위클래스에서 심층 면담을 받을 수 있고요.
전문기관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은 교육지원청 위센터로 연계가 되어서 심층 평가나 병원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기 어렵다면 학생 마음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와 치료비 등으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올해 18,000명인 학생 마음 바우처 지원 대상을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서 위기가 심각한 학생은 학교 밖에서 위탁 교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학생이 일정 기간 교육과 치료를 받은 뒤 학교에 복귀하도록 하는 위스쿨 등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도 현재 17곳에서 2027년까지 34곳으로 2배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마음건강 지원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도 추진합니다.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법을 만들어서 심리 정서 치료가 시급한 학생에겐 보호자 동의 없이도 긴급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건데요. 지난 6월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일이 있었죠. 이미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교권을 침해해서 2차례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을 정도로 상담과 치료가 시급한 수준이었지만 학교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심각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서는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 문제,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 마련된 마음 건강 지원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에도 오락가락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까지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 최대 60mm, 그 밖에 전국 5에서 30mm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당분간 전국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도 약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때문에 휴대가 간편한 우산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26도, 낮에는 32도로 열대야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강릉과 울진이 27도로 시작해 낮엔 강릉 33도, 울진 32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와 대구가 아침에 26도로 출발해 한낮엔 전주 31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절기 처서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주변에 코로나19 환자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치명률은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이 됐지만 고령층은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냉방을 잠시 멈추더라도 2시간마다 10분씩은 환기해 주시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실 땐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꼭 쓰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